소년 삼국지 제50화 조조의 계략, 유비의 시험, 군량 수송 습격 사건 이후 유비 삼 형제는 다시 정처 없는 길을 떠났다.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 악당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마음은 뿌듯했지만 유비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후돈을 통해 조조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도움을 주었지만 조조의 의심 많고 강요한 성품을 잘 알기에 이번 일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한편 업성예청의 조조는 유비의 활약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신복들은 유비의 용맹함과 지혜를 칭찬하며 그를 등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조조의 눈은 달랐다. 그는 유비의 행동에서 단순한 의로움을 넘어선 무언가를 감지했다. 유비, 그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인물이로다. 조조가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중얼거렸다.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적을 소탕하고 군량을 지켜주었으니 칭찬할 만하나 어찌하여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호련히 떠나는가. 그의 속내를 알 수 없으니 오히려 더욱 경계해야 할 존재다. 사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승상 유비는 비록 지금은 떠돌이 신세이나 그를 따르는 관우와 장비의 무용은 천의 으뜸입니다. 게다가 그의 인품은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칭송받고 있으니 그대로 두었다가는 언젠가 승상께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렇지, 뱀은 작을 때 잡아야 하는 법. 유비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필요하다면 그를 내 소나귀에 넣어야 할 때가 왔다. 조조는 곧바로 유비를 불러들일 계략을 꾸몄다. 그는 황제에게 상주하여 유비를 좌장군 주어 장준에 임명하고 그에게 서주 슈주의 태수직을 제안했다. 서주는 과거 유비가 다스렸던 곳이자 조조에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 유비에게 서주를 맡기는 것은 겉으로는 파격적인 대우였지만 속으로는 그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교묘한 솔수였다. 유비는 조조의 부름을 받고 잠시 망설였다. 서주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지만 조조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다. 관우와 장비 또한 조조의 속셈을 의심하며 반대했다. 형님, 조조 그 강요한 놈이 어찌 갑자기 형님께 서주를 내어준단 말입니까? 분명 꿍꿍이가 있을 것입니다. 장비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관우 또한 고개를 끄덕였다. 조조는 결코 남에게 쉽게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서주를 미끼로 형님을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부디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유비는 두 동생의 우려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조조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조의 의심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주 백성들에 대한 미련도 남아 있었다. 두 아우의 말이 옳다. 조조의 속셈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조조는 나를 더욱 경계할 것이고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서주 백성들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조조의 의도를 파악하고 동시에 서주 백성들을 다시 보살필 방도를 찾아볼 것이다. 결국 유비는 조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관우, 장비와 함께 조조가 있는 업성으로 향했다. 업성에 도착한 유비는 조조의 환대를 받았다.
조조는 겉으로는 유비를 극진히 대접하며 그의 충성심을 시험하려 했다. 그는 유비에게 연회에서 상석을 내어주고 귀한 선물을 안겨주며 끊임없이 유비의 속내를 떠보았다. 어느 날 조조는 유비를 자신의 정원으로 불러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정원에는 만개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현덕 유비의 자 천하의 영웅이라 할 만한 자는 오직 그대와 나뿐이요. 조조가 술잔을 내밀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다른 자들은 모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 유비는 조조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조조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승상, 소신은 미천한 자라 어찌 감히 승상과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천하에는 재주와 덕망을 겸비한 영웅호걸들이 많으니 소신은 그저 그들을 따를 뿐입니다. 조조는 유비의 겸손한 대답에 껄껄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예리해졌다. 그는 유비가 자신의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조는 유비를 더욱 시험하기 위해 다음 계략을 준비했다. 그는 유비에게 군사를 내어주며 원술 왼수을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다. 원술은 당시 황제를 참칭하며 폭정을 일삼던 인물로 조조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겉으로는 유비에게 공을 세울 기회를 주는 듯 했지만 사실은 유비의 능력을 시험하고 동시에 그를 업성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의도였다. 유비는 조조의 명을 받고 원술 토벌에 나섰다. 그는 관우, 장비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원술의 봉어지로 향했다. 유비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조조의 감시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원술과의 전투는 치열했다. 원술은 비록 폭군이었지만 아직 상당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유비 3형제는 선봉에 서서 용맹하게 싸웠고 그들의 활약에 힘입어 조조의 군대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원술은 결국 패하고 도망쳤으며 유비는 그의 본거지를 점령했다. 전투가 끝나자 조조는 유비에게 승전보를 받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유비가 원술의 자녀 병력을 흡수하고 서주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조조는 유비가 더 이상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어려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유비는 서주에 머물며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흩어진 병사들을 규합하며 자신의 세력을 다졌다. 그는 조조의 감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조조의 눈은 항상 유비를 주시하고 있었고 그의 다음 계략은 더욱 교묘하고 위험할 것이 분명했다. 천하의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조조와 유비의 숨막히는 신경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유비는 과연 조조의 계략을 간파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소년 유비의 영웅담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소년 삼국지 50화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연재에 큰 힘이 됩니다.